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기사들이 이슈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자, 엔데믹을 통해서 여행이 회복되고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란 듯이 배신한 주가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티로더의 주가가 급락했고 이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로 이 전망치가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이 내용의 기사인데요. 어제 에스티로더의 어닝 쇼크 그리고 주가 급락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무려 90%가 감소했고요. 주가는 어제 하루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화장품 업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항공사나 여행사 또는 호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데믹과 관련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산업들의 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행이 늘어나면 면세점 이용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이 올 경우 가장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그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인데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35억 1,800만 달러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나 감소한 3,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너무 나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주가가 어제 하루 사이에 20% 가까이 빠지면서 큰 위기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개장 이후에는요, 어제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6%대의 반등은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어려워질 경우 전망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 하락의 원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 다시 시작되고요. 그리고 국경이 풀릴 경우 이제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여행을 많이 갈 거고요. 특히 가장 큰 손이라고 불린 중국 소매 소비자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산산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에스티로드의 매출의 30%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나왔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나 감소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에 반대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에스티로드를 비롯한 화장품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시경제의 위기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가 잘 회복을 해야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든 산업군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에스티로드의 실적 그리고 4분기에는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로 바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꼽히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슈 역시 현재 에스티로드로서는 불안정성을 높이는 그리고 실적을 악화시키는 뉴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대한 시장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그 이유로 손꼽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화장품 산업계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계속해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복 시장 부진과 또 전쟁의 여파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에스티로더 소식 첫 번째 기사로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자, 3분기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의 소식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CPU, 특히 모바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잘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퀄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체크해 보시죠. 마침내 이 슬럼프가 완화됐다는 사인과 함께 이 퀄컴의 전망치가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AMD에 이어서 퀄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 예상 밖의 퀄컴의 호실적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인텔과 AMD와 달리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시장도 포화 인재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역시 이제 성능들이 더 발전할 것이 없고요. 교체 주기가 길어진 만큼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퀄컴 역시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우려가 커져왔던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퀄컴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나빴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이 바닥의 점이 끝이 날 것 같다. 드디어 반등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일 날 미국의 퀄컴이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3분기의 매출은 8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가량 감소한 숫자이지만 시장 전망치가 85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숫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좋은 숫자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 와중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19 당시에 이 쇼티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반도체가 공급되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은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퀄컴이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나은 성적을 보였고 향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엿보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부터는 호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요. 이번 3분기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3억 대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전망치로는 이러한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선방을 하면서 4분기에도 계속 이러한 숫자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번 실적에도 반영이 되었고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퀄컴의 최고 재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4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높였습니다. 특히 퀄컴이 4분기 매출 실적을 91억에서 99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하면서 평균값 95억 달러를 말했는데요. 이게 시장의 전망치인 92억 달러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퀄컴의 4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퀄컴은 4%대 상승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퀄컴의 깜짝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위워크의 파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시설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런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좀 향후 전망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한 흐름이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박 공유 업체이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3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33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이보다는 1억 달러 정도 비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가 12억 1천만 달러였으니까 그보다는 무려 3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단 잘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4분기 매출인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 대비 12에서 14% 증가한 21억 3천만 달러에서 2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전망치인 21억 8천만 달러보단 다소 아쉬운 숫자라는 점이 현재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3.4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4분기에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엔데믹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 손꼽혀 왔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엔데믹이 오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것이고요. 호텔의 비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바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3분기의 실적이 좋았던 것들 경우에도 이러한 엔데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기대치가 4분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크다라는 점이 손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행 수요가 보복 소비의 관점으로 더욱더 늘어나야 되는데 3분기까지는 좋았지만 4분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거시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3분기까지는 조금 참았던 것들을 많이 풀어냈다면 4분기까지 그걸 이어가기에는 소비 동력이 약하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거시경제, 가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대신에 당분간은 돈을 아끼고 좀 소비를 줄이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손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여파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의 여파도 클 것이다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중국의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로 여행을 가줘야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돈을 쓸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줄어드는 것, 앞서 말씀드린 에스티로더와 같은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숙박업계에서도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텔을 비롯해서 항공기 등 여러 여행과 관련된 이 엔데믹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4분기가 될수록 약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낮춰 잡은 것이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숙박 산업이 현재 어렵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는요.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단기 숙박 서비스 대신에 장기 숙박을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행객들만을 수요로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수요를 만들겠다. 장기 숙박을 하는 사람들을 잡겠다라는 것인데요. 일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주 형태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부동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꿈들이 잘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산업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올해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점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위기감을 에어비앤비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고 수요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 에어비앤비의 3분기 실적과 함께 또 향후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